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9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와, 여러분들 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상호 씨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네요. 예.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름 카메라 시리즈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미놀타 필름 카메라 탑3. 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뭐 니콘, 캐논, 올림푸스, 펜탁스 전부 다 탑5였는데 미놀타는 정리하고 추리다 보니까 탑3로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의 오늘 필름 카메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씨도 미놀타 카메라 갖고 있나요? 미놀타 저 좋아해가지고 가장 갖고 싶었던 카메라 미놀타 CL. 오늘 방송에서도 아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 두 번째 미놀타- 나올 것 같아요. 예. 미놀타 CL 카메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실제로도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뭐 그냥 세 가지 종류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첫 번째 X700 카메라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놀타 CL, 그 다음에 알파9.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CL이라든가 X700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알파9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SLR의 니콘의 뭐 F5, 캐논의 EOS1 그쪽 시리즈들과 어깨를 동등히 했던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미놀타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조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진 통장에서 미놀타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에서도 나왔었고, 요 X700이라든가 CL도 단독 방송들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이 카메라들도요. 미놀타 카메라는 1928년도에 창업된 회사고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브랜드 미놀타는 1933년도부터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놀타라는 카메라가 세상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1962년도에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클랜이 하이매틱 카메라를 갖고 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명하게 됐고요. 1972년도에는 라이카하고 미놀타가 협력 관계를 이루거든요. 그래갖고 상호 씨가 지금 쓰고 있는 CL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에서 R 카메라들이 나오잖아요. R3라든가 R4라든가 이런 카메라들, 그거는 이제 미놀타의 SLR 기술들이 그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놀타의 줌 렌즈들이 라이카 R에서 생산되는 라이카 줌 렌즈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놀타 기술력, 그렇게들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고요. 파인더 아이피스 셔터 혹시 알죠? 야경 같은 거 찍을 때 뒤에 가려주는 파인더 셔터라 그래갖고 가려주는 창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놀타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이제 9XI라든가 알파9에서 12,000분의 1초까지 최고 속도. 그것도 미놀타가 독보적인 기술이었고, 아이 센서 방식의 AF 구동 메커니즘, 매크로 렌즈 중에서 AF 매크로 줌 렌즈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미놀타의 기술이었고, 아마 이쪽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0mm 반사 렌즈. 그게 전부 다 수동이었는데 미놀타는 이제 AF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큐드미틱 광학식 초점 스크린, 그러니까 밝은 스크린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미놀타가 최초로 만들고, 또 핫셀에서도 밝은 스크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미놀타에서 OEM 납품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뭐 세계 최초의 AF-SLR 85년도에 나왔던 알파 7000.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된 거에서는 이제 미놀타가 최초라고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따지면 미놀타는 어떤 회사냐 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기술로 집약이 된 회사. 올림푸스도 이제 그런 경향이 큰 회사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공돌이 갔다. 얘네들은 정말 이거 완전 기술로만 똘똘똘똘 뭉쳐가는 회사인데? 그런 거고, 그래서 세계 특허라든가 그런 최초 이런 것들도 펜탁스도 많지만, 미놀타 쪽에서도 그게 굉장히 앞선 기술력들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X700 보시죠. X700은 지금 아마 요즘도 필름 카메라를 선택할 때 캐논의 AE1, 뭐 니콘의 뭐 FM2, FE2 또는 뭐 FE, FF 그것들과 같이 X700도 많이 사는 카메라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미놀타 같은 경우에 X700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카메라인데 삼성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MPS가 붙어 있는 게 있느냐. 이게 MPS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조립 생산이 돼서 나왔던 카메라고, 삼성 마크가 붙은 거는 이제 기술 제휴가 삼성이랑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랬을 때 이제 삼성이 산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은 카메라다. 성능 차이가 뭐 나느냐? 똑같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구력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난 잘 모르겠다.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 렌즈에 뭐 삼성 마크 붙어서 야 이거는 미놀타가 아니잖아. 똑같은 렌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X700은 일단 추천하는 이유가 198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생산을 했던 카메라예요. 굉장히 오래도록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고장률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인기가 있었던 카메라다. 그 다음에 이건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모드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 카메라가 잔고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사양을 좀 보면 TTL 중앙중점 평균 측정을 하는 카메라고, 매뉴얼 모드가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가 있고 P 모드, 프로그램 모드가 있는데, 프로그램 모드를 다 사용하려고 그러면 뉴 MD 렌즈가 필요해요. 맨 끝에 조리개 색깔이 녹색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은 아마 프로그램 모드까지는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조리개를 조여줘갖고 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뉴 MD 렌즈라고 따로 있거든요. 맨 끝에 나온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조리개 수치 맨 끝에 22라든가 16이라든가 그 끝에 조리개를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는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카메라는 CI율이 95%고, 그 다음에 감도 25에서 1600까지,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4초에서 1000분의 1초, 건전지는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LR44라든가, 그 다음에 SR44, 그 두 개를 들어가고 해주는 건데, 굉장히 카메라가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에요. 카메라도 크지 않고 이쁘고, 무엇보다도 셔터를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리도 그렇고 부드러움도, 올림푸스가 굉장히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도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틱틱틱 이런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느낌이. 이게 말로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런 카메라들 쓸 때 그게 좀 중요한 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게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좋지 않나. 굉장히 느낌적으로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도 좋고요. 그런 게 있고요. 얘가 간혹 가다가 실버 바디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굉장히 웃긴 게, 실버 바디로 주로 나온 것들은 블랙 바디가 비싸지고, 블랙 바디가 주로 위주로 나왔던 건 실버 바디가 이제 또 희귀성 때문에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블랙 바디 보다가 실버를 보면 더 이쁜 느낌이 또 들잖아요. 맞아요. 실버만 보다가 갑자기 또 블랙 바디가 나오면 얘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얘도 실버 바디가 있는데 뭐 100대 중에 한두 대가 보일까 말까? 얘는 거의 블랙 바디로 나왔던 거고요. 이 카메라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카메라. 그 다음에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카메라. 렌즈들도 구하기가 니콘이나 캐논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렌즈들을 구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 카메라 첫 번째로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하이 버전인 X300이 있어요. 네. X300은 왜 여기다 넣진 않았냐 하면, 금액 차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국내에서 중고로 살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5만 원? 5만 원 내외에서 네. 뭐 진짜 많이 차이 나봐요. 뭐 10만 원 전후니까. 1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그 것 같아요. 정도요. 그렇다면 무조건 X300이 아니라 X700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생산량이 많고 삼성에서도 생산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고도 많다. 그래서 구하기도 쉽다. 수리도 카메라 쉽다. 샵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제 라이츠 미놀타의 CL 카메라. 이 카메라는 아까 이제 미놀타의 역사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듯이 1972년대 미놀타와 라이카가 협업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탄생을 한 건데,
3년에 발매를 해요. 설계는 이제 라이카에서 했고 제조는 이제 미놀타에서 아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이 여기는 사진에 보면은 라이츠 미놀타 CL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라이카 CL이라는 카메라가 똑같은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똑같은 카메라고요. 렌즈는 이제 40mm하고 90mm가 생산이 되는데 설계는 라이츠, 뭐 라이카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는 40mm는 미놀타도 하고 라이츠도 했고 90mm는 전량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0mm는 라이츠에서 제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뭐 미놀타에서 나왔던 거는 M 로코르라는 명칭으로 나왔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라이카에서는 주미크론 C로 나왔을 거고, 이제 콤팩트 약자거든요, C가. 주미크론 C로 나왔을 거고, 90mm는 이제 미놀타에서는 M 로코르, 그 다음에 라이카에서는 엘마로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디의 특징은 뭐, 컴팩트한 바디가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고요. 작지만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카메라. 그 다음에 71년도에 M5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M5의 노출 시스템이 여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콤팩트여서 이제 기장선이 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인더의 배열도 0.6배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와인딩의 느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경쾌하다. 그래서 요 카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은 카메라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생산된 지가 꽤 됐죠. 73년대에 만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는 거는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홀이 필요할 수가 있고 노출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계가 셔터막 앞에 M5처럼 튀어나오는 형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동식 렌즈는 못 쓴다. 물론 쓸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얘는. 그렇죠. 파인더 지원이 40mm하고 90mm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업 관계가 끝나고 미놀타에서 이제 CL2라는 카메라를 만들거든요, 전자식으로. 예. 그런 것도 이제 참고상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CL2가 나오면서 28mm 렌즈도 나와요. 예. 근데 그 28mm도 저는 추천을 별로 안 합니다. 걔는 이제 광학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포구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도 미놀타에서 그 렌즈 중간에 렌즈 알맹이들을 교체를 해줬거든요. 근데 교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놀타 CL에 맞는 CL2죠.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맞는 28mm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CL 자체는 40mm하고 90mm만을 지원을 해주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성능이 좋은 렌즈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CL을 사시는 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노후와 그다음에 파인더에 초점 맞출 때 약간의 이중상의 흐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로코르 렌즈가 뭐 좋다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렌즈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바디는 니콘 F3고 렌즈는 로코르다 그랬을 때 그 로코르가 여기에 맞는 이 로코르 렌즈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래 사용했죠 이것도. 예. 가지고 있고 CL도 얘도 상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실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출시한 지 반세기가 된 거잖아요. 오래됐죠. 73년도에 예, 처음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파인더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중상이 흐릿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1mm 써가지고 그냥 굳이 노출을 안 맞춰도 되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도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가지고 좀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작아서 굉장히 이쁘고요. 근데 이쁜데 이게 뭐 작으면은 왜 좀 장난감 같은 카메라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잘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작은 카메라들을 사실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장성도 이제 거리 연동식은 짧은 게 불리해요, 사실은. 설계를 하거나 만들 때. 근데 얘는 굉장히 작고 콤팩트한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깨끗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갖고 아마 굉장히 오버를 해가면서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다음에 M 로코루의 뛰어난 성능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파 9. 상호 씨 이 카메라 본 적 있어요? 저 실물로, 이제 사진으로지만 사진으로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이 카메라가 1998년도에 발매를 해요. 이건 완전히 전문가용으로 나왔던 카메라예요. 미놀타에서. 그래갖고 2006년도까지 생산을 하고요. 미놀타에서 9 라인이 있죠. 예. 9자가 들어가는 게 최상위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985년도에 상용화된 최초의 AF 카메라가 알파 7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알파 9000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9000이 상위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8700i, 7700i, 뭐 7XI 막 이러고, 그 다음에 9XI가 또 나오거든요. 요거 전에 최고급 카메라가. 그 9XI가 당시에 최고급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알파 7, 알파 9 나오면서 알파 나오니, 결국은 미놀타에서 맨 마지막에 생산했던 최고급의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쨌거나 셔터 스피드가 뭐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죠. 12000분의 1초. 네, 근데 이거는 9XI부터 12000분의 1초였어요. 이거 전 버전. 그런데 알파 9도 역시 12000분의 1초를 실현했던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초당 5.5 프레임으로 모터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1개의 사용자 지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버튼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브라켓팅 버튼 이걸 써야 되겠다. 뭐 커스텀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즘에 보면 뭐 펑션 기능? 그렇죠. 펑션 기능이네요. 그거인 거죠. 네네. 그게 21개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I율은 당연히 최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100%. 그 다음에 합금바디죠. 마그네슘 이제 합금바디 뼈대에다가 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타트 기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AF 카메라에서 어떤가요? 사진을 찍을 때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반샷다를 눌러 이제 F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얘는 아이스타트 기능을 키면은 뒤에 아마 사진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이스타트 기능을 딱 키면 파인더를 본과 동시에 내가 반샷다를 누르지 않아도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초점이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이것도 미놀타만의 독자적인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M9라는 데이터백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사갖고 하는 건데, 뭐 필름 프레임 번호라든가 셔터 속도라든가 초점거리라든가 조리개라든가 뭐 측광 모드라든가 그런 촬영 데이터들이 있죠. 지금 디지털에서 지원해 주는 거. 예. 그게 그 데이터백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들여 갖고 내가 이때 어떠한 기능으로 다 썼지. 필름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데이터가. 그렇죠. 그거를 다 불러들일 수 있는 DM9 데이터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진 방적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진 카메라. 국내에서는 이 카메라가 많이 사용들을 안 했죠. 미놀타 카메라 자체를 잘 사용을 안 했으니까. 저는 이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대략 횟수로 3년, 만 2년 동안 꾸준히 썼던 카메라이긴 한데, 당시에 이제 F5랑 얘가 경쟁을 했던 카메라거든요. 근데 그거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내구력, 성능, 이런 것들을 가졌던 카메라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분명히 미놀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또 하나는 미놀타에서도 좋은 렌즈들이 많이 나왔죠. 방송에서도 한번 해드렸지만, 사진통장 방송에서 해드렸지만 AF가 유일하게 되는 500mm 반사 렌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8-135의 F4 4.5 렌즈들도 줌 렌즈 치고 굉장히 좋은 렌즈고요. 3570 F4짜리 렌즈도 있어요. 이거 몇만 원 안 줘도 사거든요. 근데 이거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렌즈들, 그런 것들도 뛰어난 렌즈 같지만 가격이 싼 거, 뭐 매크로 렌즈 쪽은 다 좋은 거고요. 그런 렌즈들, 그다음에 2450 F4짜리 렌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매칭해서 쓰면 굉장히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그런 렌즈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놀타라는 회사가 지금은 소니에 합병되면서 사실은 미놀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노출계도 굉장히 뛰어난 노출계도 많이 만들었던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와서 아직까지 존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에서
롤라이를 인수했었잖아요. 예. 롤라이를 인수하지 말고 미놀타를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미놀타는 그때 협업 관계로 같이 조립 생산도 했었던 데가 삼성이었고 아까 X700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갖고 미놀타를 인수하지 왜 롤라이를 인수했을까? 그 말도 안 듣는 고집쟁이 애들을 그래갖고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거나 니콘, 캐논하고 미놀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요. 니콘, 캐논은 이제 프레스용, 기자, 전문가용, 그 다음에 전문가용 카메라에 많은 투자를 한 반면 미놀타 쪽에서는 대중적인 카메라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회사,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로 똘똘 뭉친 회사, 그런 이미지가 강한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놀타 카메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 CL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구매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용하게 됐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내용들이 그냥 뭐 쉽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3개 알려드린 X700,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알파9. 알파9은 구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구하실 수 있다면은 적극 사용해 보시고요.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고 AF 카메라를 좋아하신다면. 하시고 미놀타 렌즈들은 지금 아마 시장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가격도 대체적으로 저렴하실 거예요. 니콘이나 캐논보다. 그런데 성능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진 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L 앞으로도 계속 쓸 건가요? CL이요? 일단은 판매하는데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격이? 하진 않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뭐 라이카 뭐 M2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황동이라서 무겁긴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컴팩트한 면에 있어서 좋아가지고 앞으로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놀타 CL은 작지만 굉장히 강한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성능 장난 아닙니다. 제. 그냥 진짜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스트랩 같은 경우도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에 메고 다니다가 어차피 이런 카메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따로 들고 다니시고 목에 메고 다니다가 이것도 찍자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정상호입니다. 감사합니다.